우리 정구성 변호사님 이번 주에 구치소 접견 갔다가 정말로 중요한 분 만났다고요? 봤다고요? 요즘에 네. 구치소를 갈 때마다 어떤 NPC를 만날까 두근두근하면서 가고 있는데 네. 제가 서울이랑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동부구치소에는 안타깝게도 유명한 네임드 그 전 국방부 장관이 원래 항상 있었던 자리인데 요즘에 재판 받으러 다니 바빠서 그런지 없었더라고요. 출석이 잦으니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서울구치소 넘어갔을 때 다른 유명한 분들은 못 봤지만 이상민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건너편 방이었고요. 이게 또 건너편 방이면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변호인, 의뢰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다 아크릴이니까 네.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계속 이러고 뵀는데. 의뢰인한테는 지금 간단한 얘기하러 간 거라 금방 끝내고 좀 앉아 계셔라 하고서 제가 계속 이러고 봤거든요. 그분은 실제로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네. 계세요? 거기서도 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화가 났거든. 아 원래 타고나기를 입꼬리가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약간 웃을 이렇게 때가 약간 아닌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판에서도 계속 웃고 있는 느낌이야. 그 여자 연예인들 입꼬리 이렇게 그렇게 네. 교정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웃기 계시더라고요. 네, 원래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야. 변호인 타고나셨구나. 세 분과 함께 거기서 네. 이제 접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하도 쳐다보니까 좀 위아래로 보시길래 약간 또 쫄아갖고. 근데 변호사가 3명이 접견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수가 접견을 하는 것 같고 애초에 그 변호인 접견실 자체가 1대1을 상정해두고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 변호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간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 아마도 이제 그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의견서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우리가 뭐 예측컨대 선고 형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혐의죠? 이상민 내란. 내란 기본적으로 주요예요? 그렇죠. 예, 주요 정사 임무? 혐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본인이 기대하는 낮은 형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형이 나올 수도 없고 물론 네. 본인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나보다 가담을 훨씬 더 많이 한 박성재는 불구속인데 나는 왜 구속이지? 심지어 박성재는 검찰 출신이고 네. 나는 법원 가족인데 아 판사? 아. 왜 법원 가지고 왜 나한테만 이런 굉장히 큰 분노가 있을 거예요. 최소 몇 년 보십니까? 1심이잖아요. 네, 1심 저는 선고사. 2바퀴는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20년? 예. 그럼 여기서 점점 낮아지는 거죠. 2심에서 좀 낮아지고. 근데 이게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이상민 전 장관의 이런 재판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자기 변론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영상 있잖아요. 당시 이제 개헌 공모회 영상에 소리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아, 소리 없잖아요? 소리 없잖아요. 야 기도 안 짠다 진짜. 아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만 있으니까 특검팀에서 진술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지금 복원해서 계엄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선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그린 그림이고 영상이 이 음성이 없잖냐.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구차하게 뻔뻔하네요.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이 초동의 수사를 굉장히 영리하게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상민에게도 그렇게 했는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특정인에 대해서는 못 들었는데 그 CCTV 영상을 특검 수사하기 전에 미리 갖고 있었고 그걸 전혀 보여주지 않고 진술을 받았답니다. 나중에 너 한번 특검 가봐라. 너 제일 아파요. 너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은 진짜로 네. 저희 의뢰인을 잘했네. 믿고 저는 이분이랑 합의하에 이렇게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해갖고 막 재판 그 검찰 앞에서 막 했어요. 네. 법원에 갔죠. 네. CCTV가 있네. 어떻게 됐어요? 없고 떡시시던 여자분은 업고 올라가시더라고. 딱 보자마자 합의가 이건 아니에요. 앞에 말을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물증 앞에서는 수사기간 내내 저희가 전략 짜고 뭐하고 해갖고 다 됐다. 다 무너지는 네. 거지. 뭐. 법원 가면 네. 끝났다 너네 하고 딱 갔는데 CCTV가 나왔어요. 바로 끝났습니다. 우리 덕수 씨도 굉장히 당황스럽겠구만.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CCTV를 틀어버렸잖아요. 특검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진술들이 그리고 밖에서 했던 진술들이 엉망진창인 게 아마도 그 영상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 그치. 했던 것들이 그 영상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형을 선고받아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할 말이 없으면 그 최상욱 부총리를 핑계를 대더라고요. 최상욱 부총리 그 영상에 나오는 거 그거 봐라. 저 문건 받았잖냐. 나는 문건 받는 거 없다. 아유, 또 최상목 밟고 올라가려고? 근데 문건이 이렇게
그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 문건에 글자가 판독이 되더라고. 언론사 단전단수라고. 네. 그 보였대요. 지금 네. 영상에 CCTV를 복원을 해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직접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막 또 핑계를 대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인분 세 분이 가셔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거지. 거지. 우리는 어떻게 서사를 쓸까? 그걸 이거 고민하면서 열심히 얘기하겠지. 잔꾀를 부려봐야 소용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사실 큰 아젠다를 하나 내놨는데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정호 대전시장하고 그 김태흠 충남지사하고 둘이서 같이 협약 맺듯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통합하겠다고 먼저 약속하고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법안도 발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나의 지방 분권 전략하고도 맞아. 5국 3특하고도 맞잖아. 그럼 받고 이게 사실은 뭐 속 시원하게 하자 그러면은 전국의 행정 단위를 다 바꿔버리면 될 텐데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도 거의 추진되다가 깨져버렸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 간의 서로 감정이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서로 간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거니까 대전 충남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해 나갑시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대통령이 그냥 탁 받아버렸는데 네. 받고 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화들짝 놀랐지. 야 이거 선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오는 거지 지금. 대전 충남 우리 단대 지금 우리가. 그치, 예. 대전 충남 그거 합치면은 하나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서 대전 충남에다가 야 이거 본보기가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 대전 충남도 잃어버리게 생겼네. 그럼 우리가 광역단체장을 이거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또 이게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발을 쓱 빼는 것 같아. 다시요? 환영은 하지만 대신에 특별법 만들 때 우리랑 상의해서 우리랑 합의해야 돼. 이러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성과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앞서 그 김갑수 선생님이랑 방송했을 때 이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갑수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읽으시고 나서 이 메가시티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경제 발전, 오. 지방 소멸, 인구 증가에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지방 소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부울경이 안 된 게 정말 안타깝다. 메가시티가 되면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갖고 집을 사서 여러 가지 부분에 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저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정책을.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지금 지역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하고 불균형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 단위가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국가 전략을 다시 짜는 작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단위로 작은 광역 단체 한 곳 단위로 이렇게 행정의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 산업 클러스터 그다음에 교육, 대학 네.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통합된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산업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주는 이렇게 하면 큰 틀 안에서 전략들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 간의 경쟁이라고 봤을 때 너무 잘게 쪼개져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쟁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통합을 해갖고 하나의 덩어리를 크게 해준 다음에 서울과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보다 좀 더 덜 붐비면서 일자리 양지대 일자리를 뭐 하고 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과밀화도 해결될 수도 있고 지방 불균형 이런 것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그 공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예, 제가 최근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하는데 같이 네. 생중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도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이러는 것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공부가 되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네. 도의원들이 각자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선출되어 있는 지자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이 다 네. 자기 그렇겠죠. 소속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하고 북부만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 북부청 만드는 거 가지고 갈증을 빚고 하잖아요. 도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한 5-6개로 쪼개져 있어. 이미. 서해안 쪽, 서부 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남부 쪽의 의원들하고 또 다르고요. 북부 쪽도 북서부 쪽하고 북동부 쪽하고 또 달라. 그렇겠네요. 각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해 경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요구하는 게 정말 달라요.
하다못해 뭐 지역 간에 뭐 특구를 만들든 경제 자유구역을 만드는 것도 다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행정 단위를 쪼개놓지 않아도 각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행정 단위까지 잘게 쪼개져 있으면은 이걸 통합적으로 발전 전략들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큰 단위의 광역을 만들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또 예. 이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걸 어느 단위까지 진척할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하고 충남만 합쳐버리면은 대전시장하고 충남도지사 두 사람을 합쳐서 하나의 광역 뭐 무슨 이제 지사든 뭔가 특별시장이든 만들잖아요. 대충시장이 되는 거죠. 대전 충남. 근데 그 밑에 행정 단위는 그대로 또 둬. 그대로 두면 그럼 거기가 또 잘게 쪼개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또 통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은 행정 단위까지 합치기에는 지역에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맞아요. 예. 다리 이름 하나 짓는데도 한 2년씩 걸리는 세상이야. 근데 그 지역 간에 어떻게 잘게 쪼개져 있는 행정 단위를 하나로 통합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첫 발을 놓는 정도. 그래서 대전 충남으로 큰 그 광역을 하나 광역 단위의 단체장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 통합을 또 한 번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합의만 되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시차를 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대신 생각이 잘 들어요. 뽑아야겠네요.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큰 메가시티에 장이 됐는데 또 엉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현재 대전시장은 이장우 시장 국민의힘 소속이고 충남도지사는 김태흠 지사입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데 김태흠 지사는 자기 안 나와도 된다고 하던데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데 뭐 이제 사실 근데 뭐 나오려고 네. 이미 다 분위기 잡는 것 같던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주도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물결을 타다 보니까 네. 민주당의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냐면은 한때 서울시장 이름으로도 거명이 됐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 본인이 솔솔 만들어낸 나와요. 얘기가 본인이 퍼뜨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의지가 아니, 있는 거예요? 솔솔 아니, 나와. 어디선가 솔솔 네. 나와. 예. 저거는 서울 성동구청장 여기라고 난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퍼뜨린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메가시티가 돼요. 300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여권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거고 자리죠.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겨야 되는 필승 카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지 않는 카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때 충남이랑 연이 있으면서 충청도랑 연이 있으면서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줄 만한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 충청도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아산에서 충남 아산에서 삼선 국회의원 의원을 했기 출신이에요. 때문에 지금 충남지사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 마당이었는데 그 메가시티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적임자 아니야. 중앙 정치를 또 깊게 경험을 좀 해봤으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도 네. 이름 거명 안 되면은요 나중에 가서 두고두고 경향 TV가 서운하다는 말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요? 왜냐하면은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지. 해줘야 돼요. 거론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서운하거든요. 서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네. 허태정 전 대전시장, 그리고 강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난 다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양승조 전 지사 왜 빼요? 양승조 얘기했어요. 자연에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 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강훈식 아무래도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자꾸 비서실장이겠죠. 쏠린다. 네. 왜냐하면 비서실장 네. 시킬 때부터 충남지사감으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니냐. 지방선거 대비용으로 미리 대통령이 중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내려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좀 더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